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31세 여성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결혼한 기혼 여성이며 남편 또한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나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이 문장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부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를 구하려고 했으며 혼인 신고부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도움을 받지 않고 집을 직접 마련하자고 했고 함께 돈을 벌면서 집을 구입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난 후에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사소한 결혼식을 친척과 지인들과 함께 하였고 신혼여행도 그때서야 갔습니다. 당시 우리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대학생 시절부터 회사를 준비해 오셔서 회사를 가족 사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제 남동생과 저가 일을 하였고 회사가 안정화되면서 직원들을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후 제 남편에게 회사 일을 배우고 같이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남동생이 다른 시발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어서 회사를 물려줄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회사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거절하였지만 혼자서도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남자 사장이 없으면 무시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서는 우리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일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임을 말씀하였습니다. 저는 영화사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 사람은 내게 유쾌하게 보겠지만 실제로는 그랬어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등본을 내다 부모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남편에게도 일을 배우라고 했어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어쩌지 걱정이 좀 되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우리 회사로 들어와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부모님과 남동생도 안심한 눈치였고 그렇게 남편이 3년 동안 회사에서 일한 후 결혼 신청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있어요. 하와이로 6박 7일 신혼여행 다녀오다가 돌아오면서 부모님께서 부르셨어요. 한국에 도착해서 부모님 집에 갔는데 급한 얘기가 있다고 부르셔서 걱정했어요. 부모님께서는 회사에 긴박한 상황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어요. 부모님과 대화하며 받은 이야기가 있던 건데 부모님은 얘기를 하시지 않고 다음에 전화로 얘기하겠다고 했어요. 일단 집에 가기로 했고 부부는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처음으로 친정집에서 이러한 요청을 받아서 긴장했고 선물을 가지고 집에 도착했어요. 후략 들어갔어요. 저도 뒤따라 들어갔는데 부모님 표정이 영 어색하고 굳어 계시더라고요. 김서방. 저와 아유. 무슨 선물들을 이렇게 일단 자들 있어? 차 한 잔씩 내올 테니 천천히 이야기 좀 하자. 아유. 뭐야? 엄마, 우리 가족한테 안 어울리게 지금 심각하고 진지하네. 뭔데들 그래요? 나도 오면서 걱정했잖아. 엄마, 아빠 혹시 어디 아프셔 그런 거 아니지? 아, 진짜 걱정되려고 하네. 나 차 안 마실래? 아, 와서 그냥 이야기해요. 아빠, 우리 왔어요. 그래. 여행은 잘 다녀왔어. 여행 끝나고 소식 전하려고 좀 기다렸다. 여행 때 기분 망치면 안 되니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자. 우리 회사가 부도가 나서 아빠의 말에 가장 놀라 뒤로 나자 빠질 뻔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고 그게 말이다. 아이, 너희 신혼여행 가기 직전에 사실은 알게 되었어. 직원 중 누군가가 회사 돈을 크게 횡령해왔는데. 아이, 그게 문제가 되어서 회사가 지금 매각 위기야. 횡령한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직원들은 고소하겠다고 들고 일어난 상태고. 갑자기 부도, 아니 횡령이라는 매각 위기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 너무 갑작스러워. 횡령, 아니 우리 회사 돈을 어떤 자식이 횡령해. 직원들이 그래서 그놈 잡아다고 고소하겠다고 지금 난리라고. 근데 그게 우리 회사의 위기야. 일이 좀 그렇게 됐어? 우리도 그래서 횡령한 인간 잡아야 해서 지금 골치가 아프다. 직원들 괜한 소리 안 하게 수습하려면 거의 회사 넘겨야 하는 수준이고. 엄마랑 나는 개인 생각까지 생각하고 있어. 아니, 그래서 횡령한 인간.
그 인간 고소하고 횡령한 돈을 반환하게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다행인 점은 직원 중 누가 제보를 했다는 것 같아요. 본인이 횡령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내일 만나서 들어보기로 했어요. 증거도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겠죠. 그럼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증거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런 줄도 모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행복함을 누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있는 동안 얼마나 속아 넘어갔는지 궁금해요. 회사가 이 지경에 이를 줄 몰랐어요. 부모님 이야기나 회사의 상황을 조금씩 물어봤어요. 하지만 남편이 갑자기 이혼 이야기를 꺼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혼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빚 관련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어요. 어떤 부부는 이혼 후 빚 문제를 처리하기도 했다는데 가족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맞을까요? TV에서 그런 사례를 봤다고 하는데 남편이 이혼을 꺼내는 것이 묘한 느낌이 들고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것도 생각해보세요. 가족이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계좌가 막히거나 카드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 자녀들은 별개라고 생각해서 문제가 없다. 자녀들도 괜찮으니까 그 정도까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아, 오해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제 정말로 TV에서 빚 때문에 위장 이혼하고 집도 따로 사는 부부의 이야기도 봤어요. 아닌데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혼을 시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현재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자기가 계속 어디에서 봤다며 그런 이유를 제시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우리 둘 때문에 불편해 할 수 있겠네요. 맞아.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젊은 사람들의 정보력을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한번 알아봐야지. 남편 혜원아, 너도 같이 한번 알아보고. 아이고, 미안해요 일이 이렇게 되어서. 아니요. 한번 잘 알아보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엄마는 남편 편을 들어주고 아빠는 아무 생각 없으셨고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어요. 그러나 다음 날 다시 이혼 얘기를 꺼내는데 어제는 조심스레 꺼냈다면 오늘은 아주 당당하게 욕을 하는 듯한데 묘한 태도 변화에 이 사람의 속내를 알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물었어요. 당신은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이혼을 하려는 것이 맞아? 왜 이렇게 조급하고 빨리 이혼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이런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건지 정말로 알아보기로 말이에요. 친구가 부모님의 회상을 신청했는데 친구는 신용카드를 잘 사용하고 돌아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친구의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이 말하는 이혼의 필요성을 반박했더니 갑자기 아이가 화를 내기 시작했고 이제는 제가 이혼을 하지 않는다는 저를 모욕하며 이기적인 배우자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혼이 간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했는데 친구와 같은 사례도 있지만 다른 사례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며 친구의 이야기만 듣고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했는데 너무 말이 많았고 친구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속상했습니다. 고민 끝에 마침내 찾아본 것이 있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고 그냥 끊임없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경험이 있는 친구의 말을 더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대신 나를 나쁜 사람 취급하면서 이혼을 막기 위해 더불어 말미암으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함께 배를 탄다고 할지라도 현재 나에게 묶이고 있습니다. 나도 그뿐인 아내에게 같이 해결해 가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알아보겠다고 어제는 자신만 믿으라며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말라고 했는데 확실하게 조사를 하지도 않은 채 왜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하는 거지? 단지 우리 집이 망할 것 같아 같이 엮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런 걸 할 수 없는데 그리고 내가 아직 날 사랑한다면 이혼부터 진행해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빚을 상환하면 되는데
꼬리표를 잡을 필요 없이 문제가 크게 될지도 모르니까 말야. 왜 계속 이혼을 안 해주는 거야? 지금 하는 말들이 날 신뢰하지 않고 의심으로 가득한 걸로 보여. 내가 이런 상황을 만들려고 너와 결혼해 너의 회사에서 일도 공부했어. 잘 다니던 회사를 탈퇴하고 장인 어르신 밑에서 고생하며 배웠는데, 단지 이렇게 돌아오는 게 내 용서해줄 독립 같은 거네. 정말로 나까지 빚더미에 같이 넣어도 상환하면 돼. 지금 하는 말은 이해 못해. 됐어. 감정적인 상황에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당신이 얘기할 바를 나에게 설명해주면 될 것 같아. 흠집이 있으면 함께 찾아볼 수 있어? 이제는 엄마 집에 있을 테니까 일단 멀어져 있자. 남편과 대화를 이어가면 할수록 헤매는 느낌이었어요. 전혀 핵심을 잡지 못하고 남편이 논점을 흐리는 것을 느꼈죠. 계속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대는 이러한 상황을 뒤로하고 친정으로 떠나는 중이었죠. 그런데 술을 마셔 취한 남편이 친정까지 찾아왔어요. 엄마가 문을 열지 말랬는데 열어주셨어요. 이 사이 악질놈이 부모님 앞에서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문을 열자마자 신발을 벗지도 않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술 냄새가 나 부모님께서 놀라셨어요. 거실로 허우적거리다 테이블에 있는 물건들을 벽에 내던지며 나를 찾았어요. 주혜원, 나와봐. 와서 이야기하자. 내가 너한테 뭐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대접까지 받아야 하냐, 라며 외쳤죠.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밖으로 나갔는데 남편이 나를 따라와 이혼 이유를 묻더라고요. 미쳤어. 이렇게까지 해서 이혼당하고 싶은 거야, 라며 소리쳤어요. 남편이 화분을 깨고 철험을 넘어지며 화를 내고 유리 나구스를 깨뜨리니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청소기를 가지고 청소하려 했더니 이혼 서류까지 꺼내서 작성해온 모습을 보이는 바람에 상황은 더욱 악화됐죠. 서류야, 주혜연. 나는 너 때문에 살 수 없어. 내가 갚을 빚까지 같이 갚아주지만 너와 부부는 못하겠어. 여기에 쌓인 유리 조각들을 치워주는데 이렇게 된다면 제 손목을 잡고 펜을 손에 쥐어주려는 게 아닐 테니까. 아빠는 이미 화가 나서 엄마가 진정시키려 하지만 화가 풀리지 않으면 엄마도 못 말리시고. 너무 많이 참아왔는데 내게 이렇게 함부로 하니 아빠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 남편 놈을 낚아채서 패대기를 날려버리다니 진짜 화나신 거지. 남편 놈이 그렇게 엎어질 때도 아무리 참다 못해 소리 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야. 집에서 이러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 괜찮은지 말해보세요. 우리가 시킨 일을 다 해뒀는데 너는 좋다고 말하고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술 취한 상태에서 말을 듣지도 못하니까 열내지 마라. 청소방이 너무 심해. 아빠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으니까 택시를 불러서 집으로 돌아가자. 내일 이야기하자고. 정신이 멀쩡하게 나랑 해온 아빠가 오늘 횡령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가야 해요. 현재 정서방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골치 아프네요. 엄마가 잘했어? 횡령한 사람만 찾으면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 사람이 소송을 걸어서 피해 금액보다 더 큰 합의금을 지불할 거고 횡령한 돈을 전부 회수할 거예요. 하지만 넌 그 기다려주지 않겠구나. 웃기네. 나에게도 오늘 연락이 왔어. 횡령한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고 같이 만나러 갈 거래. 증거들을 좀 봤는데 잡히는 건 시간 문제겠어. 이런 상황에서 도와주긴 어렵겠지만 혼자 살아날 계획만 세우고 있겠네. 이제 우리 부모님 집까지 쫓아와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거야. 그러나 아까는 제 몸을 가두지 않고 소파에서 허우적대며 남편이 갑자기 당황해서 얼떨떨해 하더라고. 아니, 그게 아니야. 횡령한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어? 누구요? 여자야. 증거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따 어디서 만날지 정해놓았대. 나도 같이 갈 거야. 남편이 술을 마신 듯 크게 당황하며 어디서 만날지 일정을 헷갈리기 시작했어. 방금까지 완전히 취해 범인을 잡았단 식으로 이야기해보자 해서 금세 모수리를 깼대. 드디어 이 놈이 걸려들었나 봐. 실은 이 모든 것은 저와 저희 부모님의 계획이었어.
남편이 우리 회사에서 배우면서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이사 직함을 내려줬거든. 아버지 밑에서 하나하나 배우며 이사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놈은 회사 돈을 조금씩 횡령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우리도 몰랐죠?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누군가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었거든요. 전홍의 정체가 바로 남편의 사촌 여동생이었어요. 사촌 여동생은 어떻게 남편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된 걸까요? 어느 날 그녀가 연락을 해왔어요. 그리고 말이 많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진짜 놀라운 일이었죠. 말이었습니다. 이상한 이야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금 유진 씨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믿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남편이 유진 씨에서 받은 이메일을 확인하고 유진 씨한테 돈을 보냈어요. 입 닫으세요 라는 조건으로요. 그 돈은 제가 언니들에게 다시 돌려줄 거예요. 다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만 언니, 오빠 믿지 마세요. 거의 매달 횡령을 계획하고 있어요. 오빠와 주고받은 메일도 다 가지고 있어서 캡처해뒀어요. 카톡으로 전송했으니 확인해보세요. 날짜도 함께 있어요. 그리고 그날의 금액을 확인하면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사촌 여동생은 횡령 사실을 밝힐 증거들과 협박으로 받은 돈을 제게 보내주었어요. 정말 큰 배신감을 느꼈고 믿음을 되찾기 힘들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정말로 나쁜 짓을 했네요. 나중에는 우리 부부의 재산이 될 회사를 위해 좋은 마음으로 일을 하려 하고 그런데 벌써부터 탐을 내고 있었다니 실망스럽습니다. 사촌 여동생이 준 증거를 토대로 남편의 행동을 조사할 예정이에요. 이제 남편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살펴볼 것입니다. 방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휴대폰 잠금을 풀고 들어가 보니 속이며 메일 증거가 전부 남아있더군요. 그런데 남편의 횡령 사실을 조사하다가 더 충격적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휴대폰에서 사촌 여동생이 아닌 내연녀가 나타났고 사촌이 아니라 하트가 붙어있는 이름이었어요. 불륜. 관계가 드러났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연녀였던 거죠. 분명히 결혼식에 오던 여동생이라는 척하면서 내연녀였던 것이었죠. 남편 아니라 시댁 식구들도 속인 것 같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사촌이라 소개하고 자리에서 내연녀가 인정했던 남편의 횡령을 알고 있었어요. 같이 뒷돈을 챙긴 케이스인데 어차피 사이가 없었어요. 내연녀가 이혼을 촉구하면 터지겠죠. 그래서 언제 이혼할 건데 이거라고 잠시 더 기다려봐. 너랑 호주 나가서 살려면 몇천을 더 모아야지 5억 만들어서 가자. 이게 다 너와 잘 살고 있는 걸로 주장했지만 사촌 여동생이 준 증거를 토대로 남편의 행동을 조사할 예정이에요. 이제 남편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살펴볼 것입니다. 기다려줘. 항상 정리해. 언제 그 말을 한 거야? 결혼할 때도 나를 사촌 동생으로 소개해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 몰라. 더 기다릴 수 없어. 돈을 캐는 게 완전히 제대로 됐지? 한 번에 5억 원 채워야 한다고? 어차피 들키게 되니까 한국에서 못 사니까 외국으로 도망치는 거야. 하지만 왜 이렇게 조금씩 훔치는 거니? 기별도 안 가는데? 오빠를 강심장하게 보였는데 그것도 아닌가 봐. 대화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서로의 연락이 줄어드는 걸 보았어요. 그 사촌 여동생의 정체를 알고 난 후에 더 이해가 안 돼? 사촌 여동생을 만나기로 했어. 약속을 잡고 카페에서 만나서 물었어. 유진아, 너 내 남편 사촌이 아니라고. 그녀는 내 질문에 당황했는지 갑자기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 언니, 정말 죄송해요. 그런 관계는 더 이상 없어. 속이 찢겼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더는 그럴 생각도 없어. 미련도 없고요. 속이고 떼도 낼 생각은 없어. 속인 것에 대해 죄송해해요. 횡령한 돈은 다 돌려드릴게. 결혼 전부터 3년 동안 불륜을 저질렀지만 내가 어떻게 믿어야만 해. 그녀의 말을 듣고 나는 충분히 이해했다. 앞으로도 그런 행동은 없을 것 같아. 이야기를 들으니 언니가 제대로 이야기하라며 신뢰를 보여줬다. 자기가 어느 날 언니를 함께하며 오해한 걸 깨달았다. 왕인의 입장에서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보기엔 그 사람은 인간에 대한 예의나 도리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음먹고 횡령 사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어요. 너도 같이 횡령한 것은 빼먹지 않고 말했는데 이제 그 증거도 손에 있어? 이것도 함께 경찰에게 제출할 거고 내가 자백한다면 처벌은 가볍겠지? 근데 너도 똑같잖아. 결국 내 남편이 나한테 하는 일과 너도 나한테 똑같이 했네. 미안해. 맞아. 사실 나도 걱정되었어. 내가 언젠가 그런 취급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 그리고 갑자기 마음이 흔들렸어. 정말 미쳤었나 봐. 죄송해요.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돈도 없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데 정말 모아온 돈도 없어. 여기 걸려있다는 말이니까 자기들끼리 하는 것은 로맨스로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니 계속 했었어요. 얘는 아마 잘못된 여자가 아니었던 걸까봐. 뒤늦게 깨달았으니까. 그래도 나는 결혼 전부터 언제부터 연인 관계였는지 모르겠지만 바람을 피우고 불륜까지 유지하면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남편과 결혼한 게 맞선으로 결혼한 것도 아니었고 결혼식 때 너가 연인이었다면 왜 나랑 연애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한 거야? 몇 년간 속여놓은 뒤 한 번 봐달라는 말을 하면서 이건 용서할 수 없어. 나도 내가 가운데에 있는 동안 그래서 난 성난 나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싶었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벌을 받아볼 만한 면목을 갖춘 모습으로 언니께 사죄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오빠가 알지 못하게 회사에 다른 사람인 척하면서 언니의 남편이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었어요. 그 사실을 언니에게 드리려 했어요 말이죠. 정말이에요. 그녀를 용서해주기는 힘들었지만 그녀가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 중이라는 건 이해했어요. 이에 따라서 내가 밝히기로 한 횡령 사실은 일단 보류하고 남편의 범죄를 확실히 밝히기 위해 회사가 어째서 망하게 되었는지 뜻있게 연구해 나가기로 했어요. 그의 범죄로 인해 친정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한 것처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대로 된 증거를 모으기로 했죠. 그렇게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속은 것이 다야. 신혼여행이 끝나고 친정집에서 그 이야기를 듣자 내연녀에게 연락하고 당다고 그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 중이다. 증거가 나왔다. 빨리 도망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대요. 그만큼 유감스러운 일이었어. 그녀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미안해하는 모습이 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이용해 어떻게든 그를 벌해야겠어요. 결국 이혼 얘기가 나오면서 속이 콩깍까콩하다며 덜미를 잃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나머지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어. 이번 주 안에 이혼 신청서 작성 완료일까? 내가 여권 만들고 출국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미 짐을 쌓아놨니? 남편이 나를 녀석에게 포달라고 하는 건 내가 연락을 도와주고 있는 게 뭔지 모르면서 푼해야 했어. 모든 사실을 어서 내밀었어. 증거를 채우는 것이 정말 쉬웠어. 이혼 얘기를 꺼내고 이혼하라고 날 섭섭해할 거야. 그것도 예상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급해져서 술까지 마시고 친정으로 침입해 그 짓거리를 저질러 버렸어요. 남편이만 있다가 횡령 사건과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갈 예정이라고 하니까 술이 그리 빠르게 껐어요. 내가 같이 가자고 했더니 정말 화팅스러운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곧 나도 가겠다 해주세요. 사람 없는 거 모르신다고 해요? 이젠 질린다고 하네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주겠다고 했어요. 찍었으니 내가 집에서 나가서 제출하란다고 하고 신고하기 전에 죽어라 침입해 다니고 말았어요. 그래도 같이 가서 몇 마디 얘기 확인해 볼까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어떡할까요? 사실이 아니면 조작된 친구일지도 모르고. 어찌되든 뭐 상관이 있나요? 왜 그 사람이 너를 범인으로 지목할까 봐 걱정하나요?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가 회사 돈을 횡령한 거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이따 만나러 갈 사람 모두 거짓말이에요. 날씬 오늘 아침에 너를 고소할 증거를 모두 제출해서 고소장도 받았어요. 조만간 너한테 날아올 거예요. 내 돈도 아니에요. 우리 돈으로 날아다니고 있는 파렴치인가? 나 유진이랑 정말 많이 헤쳐먹었던데 이제 몇 배로 돌려달라돼.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범인인가?
아니야. 그건 다 거짓말이야. 그 협박 때문에 회사가 망할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해. 용서해 주세요. 같이 가서 협박한 그 사람을 잡자. 되돌리게. 회사가 망했어. 인간아, 그것은 모두 쇼야 때문이야. 그는 나를 협박했어. 어차피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넌 얼굴을 붉혀주던데 망합니까? 그거 협박당했지? 돈을 편취했는데 나는 그 사실을 몰랐겠죠? 그들 협박자가 누구인지 모르지? 그는 내가 사랑하는 유진이야.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녀를 버리려고 자신한테 모든 것을 쏟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인가요? 그 이야기 목록에는 2가지 이상이 있을 거예요. 잠깐 멍했고 그가 혼란스러워하면서 재채기하기 시작했어. 그게 내가 듣게 한 이야기 전부가 거짓말이었다. 그가 나를 속였다. 그가 나를 남편으로 두고 함께 살자고 말했을 때 그녀라는 사실을 누가 전부 불러버렸다고 협박했어. 따라서 그건 입막음을 위해 회사 돈을 훔쳤었지. 이제 이 사건은 내게 관심 없어. 새끼야,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넌 불륜한 패너이야. 너가 다사다난해도 이유를 찾을 수 없어. 게다가 그것이 사실이면 왜 우리 부모님의 돈으로 사건을 정리하려고 하나? 도두가 남편은 어젯밤 잠속을 따라왔어. 그 후에 그가 그녀에게 전화해서 스피커폰을 가지고 있었어. 얘야, 김유진, 왜 내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어? 너랑 어찌나? 내 사랑한 사람이 그렇게 큰 사랑했다고 하는데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나요? 내가 너를 정리하려고 한 것 때문에 너는 그렇게 복수심으로 행동하는 거잖아. 사실을 이야기해봐. 그리고 너도 함께 횡령한 것 맞잖아. 정말 미쳤어. 너 속일 생각을 했나? 너를 속이긴 하지 않았어. 사실을 캡처해서 언니에게 보여줬어. 너는 아직도 거짓말로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지금 하는 거짓말은 하나도 소용이 없어. 언제 내가 너한테 정리하자고 했는데 너는 내게 신혼여행 가자고 한 날 출국 준비를 하라는 문자를 보냈잖아. 언제 내가 너에게 출국 준비하라는 문자를 보냈어? 그것은 다 내가 조작한 거야? 조작. 그렇다면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내 말을 반박할 증거가 있는데? 넌 증거조차 없어. 조작이라서 증거조차 없잖아. 그리고 증거를 조작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너는 증거를 가져와서 믿어달라고 하는 거냐? 정말 멍청한 놈, 넌 4년 동안 만난 내가 등신인가 봐. 내 같은 놈을 만나다니? 너 말 다 들었어. 익명으로 매일 구박 문자를 보낸 것도 너잖아. 너라며 나를 협박하고 고소할 거라고 하더군. 하든가. 그런데 고소비용은 있으려나. 너가 횡령으로 고소당하면 합의금 준비부터 해야 할 텐데. 변호사 선임비는 남아 있으려나? 뭐라도 쓰고 고소하던데? 이제 너도 생각 좀 해봐. 괜히 큰 코 다치지 말고. 그리고 다시는 나에게 연락하지 마. 이 둘이 싸운 거야? 스피커폰으로 2명이 언제 가는지. 그들이 엄청난 사건들을 경험했던 거라고요. 어떤 사라들이 가슴 슬프고 이야기하는 빠야 바라오나록 영화 새와 같은 사연을 듣고 있어요. 그들이 클레이만 해소로 경애라오 좋네요. 현뜨료전과 싶은 내내에 거하라라라 말라라 떠마셔요 마요얌더레요 어야요로 교제녀로요. 사료요와요 주라요정 요되요 호요레요름 요다요닝 요자교에요 느니 개질르이 거린되 요도부요야요 요혀요도요 모올료드료리뷰 느뇨 이조조요 시요로요 해요지요 토요고요 모요 음년 이응 요호는 요즈교 하요비요고에 해요고요 메요바요요 입도요마요 뷰요 방해요 오한요도년 고요 고요가 요지 가세방 가모 요어요 선요대요세 간사여 쇼아기릉 선요 오텐을 한다미용전 요해진을다 아을요리요아요 요 모쇼드릅 정차요도까리 서교대 리온 열애요르료만 요이저요고요 요버요 푸륜이다요 더비료요 영냉 니르료 하지넴 니정록도 열이요 주세요요 요단요 부요 바대요 구요 생여합니다요 요료 북요리요 하요거요 요자뷰묘요 태요르료 겐요 하요리요 고라요 리리요 니다요 마요 소요름요 뜨요서 요당 요요에요 방요 분요 나요 율요 이 일을 아이요 배요 네개 분요 이등요 허리요리교니하 니다이 오요요 잘건이요 까마요 마요아 머요건이코 예베라도라메요 올료정 요이메변 올료요 수요가 슈 하분 요지리요 요질적
준요다요올료드료제리아요 히에요온 유요 중요요리당. 익명으로 매일 구박 문자를 보낸 것도 너잖아. 너라며 나를 협박하고 고소할 거라고 하더군. 하든가. 그런데 고소비용은 있으려나. 너가 횡령으로 고소당하면 합의금 준비부터 해야 할 텐데. 변호사 선임비는 남아 있으려나? 뭐라도 쓰고 고소하던데? 이제 너도 생각 좀 해봐. 괜히 큰 코 다치지 말고. 아, 그리고 다시는 나에게 연락하지 마. 이 둘이 싸운 거야? 스피커폰으로 두 명이 언제 가는지 애매요 게요를요. 여런요이바요 또요다요에요 시오려교. 오늘은 둘 다 가만두기 힘들 것을 알고 있어요. 어쩌다가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셨길래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했어요. 심지어 집에서 쫓겨나고 싶어하는 분위기까지요. 그냥 오늘은 모두 함께 이 세상을 떠날 줄 알았어요. 여보, 우리 아들은 잘못이 없어요. 며느리가 과잉 반응하고 있다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셔서 역시 그의 말도 다 거짓말일 거려. 내 이야기를 부풀려서 말하는 재주도 없는 거려. 그래도 자식을 믿어야 하는데 어찌하여 며느리 말 한마디에도 그렇게 믿어버리시나요? 아줌마, 자식을 감싸려 하지 마세요. 잘못은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증거를 보여주고도 믿지 않는 게 저는 참 답답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로 화가 나서 아줌마가 찢어놓으라고 한 건 다 찢어버릴 거라고 소리쳤어요. 아버님께서는 똑똑하시니까 확인해 볼 거예요. 그러나 아줌마는 그걸 빼앗아가려 하신다.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아줌마를 밀어내시고 증거를 주의 깊게 살폈죠. 그리고 난 뒷북이 됐어요. 시어머니는 몸을 던지며 아들을 감싸는 걸 볼 때 정말 볼만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보려 하자 저도 침착하게 대처했답니다. 이렇게 소송이 시작되었고 남편은 횡령한 돈을 다시 되돌려 놓았죠. 손해는 없었지만 제 딸이 정말 잘못 없이 돈을 모아놨던 건지 그 돈이 딱 맞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횡령한 돈보다 더 큰 액수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합의금을 줄이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니까 한 번만 살려달라며 찾아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여보, 우리 그래도 인연은 좋았잖아. 신혼여행 때까지도 좋았잖아. 예정 아니었던 부부였던 인연을 생각해서 합의금을 조금만 낮춰주면 안 될까요? 아이나, 진짜 우리 집에서도 쫓겨나고 여기저기 돈을 빌리려고 손 벌리고 다니고 있는데 액수가 너무 커서 준비가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고소 치라면 해주라. 몇십 년이 걸려도 꼬박꼬박 갚을 테니. 부부였던 사이에 뒤통수 친 놈이 인연이라니. 정말 양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놈아. 갑자기 와서 한 번만 봐달라고 싹싹 비면 내가 한 짓이 덮어주니 없어지니 머리 나쁜 놈들은 사과도 잘 못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아. 당장 꺼져. 한 번만 더 집 앞에 찾아오면 가만 안 둘 테니 집 앞으로 찾아와 며칠 동안 사과했지만 당연히 용서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톡으로 사과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의금을 줄이기 위한 급박한 조치일 뿐입니다.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사과일 뿐이에요. 진심으로 미안했다며 사과조차 쉽게 할 수 없어야 하는 게 맞아요. 저와 부모님은 이 놈이 횡령한 금액과 함께 받아내야 하는 합의금을 모조리 받아내었어요. 못 구한다. 어쩐다 하더니 감옥 가기 싫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는 차단해버리고 그 농가의 기억이 하나도 없는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현재는 돌싱으로 잘 사는 중이에요. 부모님. 회사는 예전과 지금도 여전히 잘 운영되고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나는 사람들을 더 이상 믿기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누군가 다가오면 괜히 돈을 보고 다가오는 사람이 아닐까, 나를 속이는 사람일까 하는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이나 남의 인생까지 피곤해질 것 같아서 누군가를 만나는 마음을 접었어요. 만약 누군가 나타나더라도 앞으로는 집안 사정을 모두 숨기고 결혼할 때까지는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결혼한다 해도 우리 가정과 회사는 전혀 관련이 없도록 살아가기로 다짐했죠. 이런 마음이어야 했는데 나쁜 사람을 만나 힘든 경험을 한 것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건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아직 잘 안 되네요. 과연 나는 다시 누굴 만날 수 있을까요? 가족을 위해 마지못한 노력을 해온 나에겐 앞으로는 조심스럽게 사람들을 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동생도 당분간은 자기에게 중요한 것보다 회사를 더 도와주기로 했어요. 현재는 가족들끼리 서로 지내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 내 마음과 부모님의 상처도 나을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갑자기 날씨가 춥군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감기 조심하세요.